12월 4일 새벽에 비상계엄령이 간단하게 진압된 걸 예. 보고 많은 국민들이 느꼈을 겁니다. 아, 이걸로 윤석열 대통령은 망하고 예. 이재명 대표가 결국 대통령이 되는 것 아니냐 예. 하는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뒤에 많은 기복이 있었지만 결국 12월 4일에 많은 부분이 결정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야말로 오늘의 이재명 후보를 만든 제1등 공신 아닐까 생각합니다. 조 대표님은 그날 지금 그날 말씀하셨어요. 그날 어떤 그런 역사적 변화랄까 이걸 짐작하셨습니까? 느꼈습니다. 아, 그러세요. 첫날 그러니까 밤 10시 30분 비상계엄령 선포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그 밑에 딱 자막이 붙었어요. 한동훈 코테이션하고 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 국민과 함께 막겠다. 그 뒤에 군경은 뭐 복종하지 말라.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시민들이 국회로 모여라. 난 그걸 보고 끝났다고 봤습니다. 아, 그날 역사에 큰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제는 이렇게 느끼셨단 말씀이시죠. 뭐 한국 현대사의 결정적 날이죠. 이따 윤석열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그래서 압도적인 표 차이로 됐는데요. 근데 지금 첫 번째 행보가 외연 확장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은 지금 한국 보수가 거의 괴멸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중도화를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중도화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보수화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기존 보수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는 사람을 저는 가짜 보수라고 보는데 이 사람들이 극우화해 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 보수는 비어 있는 거예요. 이 속으로 지금 이재명 후보의 우클릭 노선이 지금 먹히고 있는 과정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뭐 좋다고 봅니다. 그런 시도를 하는데 앞으로 그게 이제 나중에 정책으로 실천이 돼야 되겠죠. 그럼 이 상황이면 대표님 말씀하시는 이 상황이라면 지금 민주당은요. 이 좌부터 보수의 무주공산 거기까지 다 차지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건가요? 지금 상황으로 상당히 스펙트럼이 넓어진 거죠. 그리고 기존의 이념 지형이 바뀐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공이냐 아니냐 이걸로 지금 따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기준 아닙니까? 헌법을 수호하느냐 아니면 사실을 인정하느냐. 요 두 가지를 가지고 공감대를 가지면은 다 대한민국 안에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행히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긴 거예요. 좌든 우든 이렇게 가리지 말고 진보 보수 가리지 말고 계엄에 반대하느냐 찬성하느냐 그다음에 부정선거 음모론 믿느냐 안 믿느냐로 나누어 버리면은 제 기준으로는 상식파와 음모론파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요새 대표님께서는 이재명 대표를요 자세히 관찰하시고 여러 가지 어떤 언급도 하시고요. 또 뭐 식사 자리도 어떻게 과거와 어떤 인식이 어떻게 좀 달라지셨습니까? 아니면 뭐 확인하는 계기였습니까? 인물평에 대한 인식이요. 제가 그 한 번도 페이스 투 페이스로 만난 적이 없어요. 이번이 처음이시군요. 그래서 마침 그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과 함께 초대를 받았습니다. 저녁에. 그래서 3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지금 55년째 기자 생활을 하는데 이게 제 전공이 한국 현대사처럼 됐어요. 그래서 역대 대통령 13명 중에 최규와 윤보선을 빼고는 11명에 대해서는 다 제가 책을 한 권씩 쓴 사람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로서는 대통령 될 지금 통계적 가능성으로는 제일 높은 사람이니까 그분이 만나자고 하니까 좋은 기회죠. 그리고 역시 사람을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한 3시간 좀 하면은 느끼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글로서 알 수 있는 것하고는 또 다르죠. 또 직접적인 이 만남이니까. 그래서 저로서는 상당히 앞으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글을 쓸 때 많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분도 마찬가지일 거고. 많은 정보를 얻으셨다는 것은 어떤 그 어떤 정책이나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인간에 대한 어떤 정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일단 평가하십니까? 제가 보면? 이런 예. 농담을 했습니다만 예. 굉장히 쾌활하고 경쾌하게 보이더라고요. 아, 예. 밝게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분의 한자 이름이 이슬제자 밝을 명자 예. 아닙니까? 그래서 부모님이 이름을 참 잘 지은 것 같다고 예. 했더니 예. 이분이 그래요. 자기는 한 번도 좌절해 본 적이 없다고. 아, 그러면서 예. 남을 미워해 본 적이 없다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 아주 인상적으로 들었습니다. 아, 미워해 본 적이 없다. 예. 근데 그분의 인생 역정을 보면요. 굉장히 좌절도 많이 하고 미워할 어떤 일들도 그렇죠. 많은 것 같은데요. 예. 예. 그 미워한 일이 없다는 그 어떤 성격적 측면이 형성된 건 뭐라고 보셨습니까, 그날? 저는 그런 부분은 거의 다 이제 영어로 말하면 fate, 운명인데 예. 흔히 성격이 운명이라고 있잖아요. 예. 네. 이 높게 올라간 분들 보면은 예. 그런 운명적인 성격을 타고난 사람들이 많아요. 예. 저는 타고났다고 봅니다. 아, 그럼 운명적 낙관론자 비슷한 건가요, 그렇게 보시기에? 낙천론자라고 봅니다. 낙천론자. 낙천론자. 예. 과거의 어떤 그 면대면으로 보시기 전에 예. 그때는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그때는 제가 감정적으로 예. 그분의 말과 정책 이런 걸 보고 기사를 쓰고 또 말로 하고 했는데 주로 비판적인 내용이 많았죠. 예. 그때 비판적이셨던 생각이 이번에 좀 바뀐 게 있습니까? 그거는 저 객관적인 사실이니까 예. 그 사실은 바뀔 리가 없고 예. 다만 느낌은 예. 많은 새로운 면을 알게 되었고 특히 실용적인 면을 강조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오늘 그런 말을 했죠. 대통령이란 말은 한자로 보면은 예. 크게 통합하는 우두머리다. 예. 그건 아주 멋진 이야기 아닙니까? 예. 대통령이 그런 자리인데 그래서 대통령 제가 이야기한 것 같기도 한데 대통령이 되면 진보 보수 이런 이야기 쓰지 말고 예. 헌법 대통령은 링컨의 말대로 헌법의 눈밖에 가질 수 없어요. 네. 그러면은 개인 아니면 국민입니다. 예. 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서로 의견이 맞았어요. 그런 부분에 예. 대해서. 또 제가 우려했던 건 있습니다. 예. 만나면 꼭 한번 예. 확인해 봐야 되겠다는 게 이게 세종시로의 수도 예. 이전입니다. 예. 저는 세종시로의 수도 이전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 청와대로 복귀하는 게 맞다고 예. 생각했습니다. 예. 그런데 공약인지 뭐 약속인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청와대로 다시 들어갔다가 세종시로의 이전을 개헌 문제를 통해서 추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추진한다. 예.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단 청와대로는 들어가는데 예. 그 뒤에 추진하려면 이게 수도 이전이니까 개헌을 해야 돼요. 예. 개헌을 하면은 반드시 반발이 일어납니다. 예. 특히 수도권에서. 예. 그럼 거기에 초기에 그 귀중한 시간을 에너지를 낭비할 수가 있다 예. 하는 걸로 봐서 청와대까지는 들어가는데 예. 그 이후에 세종시로 이전은 예. 무리하게 추진하지는 않을 것 같은 인상을 받았어요. 예. 근데 많은 분들이라기보다는 지금 이른바 어떤 아까 상식파와 어떤 반헌법파 예. 뭐 이렇게 그 반헌법파에 속한 많은 분들은 가장 두려워하는 건요. 왜 이렇게 어떤 그 이재명 대표가 되면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하는 그 속내에는 정치 보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만나셨을 때 느낌은? 그 부분은 예. 우리 과거를 돌아보면 예. 대통령의 의지도 있지만은 이 검찰의 속성이라는 게 있지 예. 않습니까? 벌써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가 거의 전면적으로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건 저는 누구도 말릴 수 없다고 예. 봅니다. 예. 예. 그것 이외에 굳이 만들어 가지고 예. 뒷조사를 해 가지고 예. 누구를 괴롭히고 또는 예. 이념적 잣대를 딱 깔라 가지고 뭐 보수는 쓸어버리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예. 그거는 아주 처음부터 실패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실패한 것도 첫 시작이 적폐 수사 여기서부터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재명이라는 인물을 만나보신 다음 저는 그렇게 무리를 하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받았습니다. 예.